네, 안녕하세요. 태저감과 지질 구조. 자, 갑자기 지질 구조란 말이 나왔어. 선생님, 그래요. 여태까지 태저감 잘했지, 그지? 그럼 지질 구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땅을 이루는 이런 땅들의 한마디로 이 암석 또는 지층 이런 것들이 어떠한 힘을 받아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형돼.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모양들을 다 통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지질 구조라고 그래.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습곡이다. 여러분들 습곡을 영어로 하면 fold라고 그래. folding 하면 fold 이게 뭐야? 접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 접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지층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지층이 있는데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확 눌러보자. 여러분들 이걸 눌러본다는 걸 뭐라고 그래? 무슨 힘이라고 그랬지? 우리 판운동에서 배웠죠? 횡압력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단단하면 끊어지겠지만 약간 유연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휘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휘어질 거야, 그죠? 마치 접힌 것 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모습이 돼? 폴딩 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습곡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을 보면 과거에 횡압력이 왔던 지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폴딩이 이렇게 돼 있는 축과 이렇게 돼 있는 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 그럴 때 이 하늘로 딱 솟은 여기에 축을 뭐라고 하냐? 배사축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뚝 꺼진 이런 축을 뭐라고 그래? 향사축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도 있지만 밑에 아주 이쁜 그림도 있죠, 그죠? 자, 근데 또 하나 더 알아볼게. 이렇게 제대로 아주 이쁘게 거의 드물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습곡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정확하게 이 축을 중심으로 경사가 똑같아. 이런 습곡도 있겠지, 그치? 그렇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경사가 똑같은 이런 습곡을 뭐라고 해? 정습곡이라고 불러줍니다. 꼭 이렇게 디테일까지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겠지만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잖아. 자, 근데 이 축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축이 수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경사져서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우린 이거를 뭐라고 그래? 경사습곡이라고 불러줍니다. 물론 이걸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할 수는 있어요. 경사습곡 중에서도 뭐 두 개 경사가 지긴 했지만 축이 경사가 지긴 했지만 양쪽이 경사가 같냐 안 같냐에 따라서 또 사습곡이냐 마냐 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다룹시다. 자, 그러면 힘이 얘는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오기도 했고 이렇게 오기도 했겠지, 그지? 근데 이쪽이 좀 우세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웠겠지. 그래서 근데 이 힘이 더 우세해봐. 더 우세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더 기울어져서 어떻게 되겠어? 아예 완전히 누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누웠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옆으로 누웠다 습곡.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횡하 습곡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힘이 엄청나게 일로 온 거죠. 자, 이렇게 습곡에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습곡의 모양에 따라서 과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가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습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층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린 층이 끊어졌다. 이걸 뭐라 그래? 단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층에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층이 있어요. 선생님 두 가지 아닌가요? 딱 먼저 봤을 때 무슨 단층 같아? 정단층.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역단층이 있는데 선생님 또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단층이 뭐냐면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좋아. 주양 이동 단층.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이크. 여러분들 이미 배운 단층 중에 하나 뭐 있죠?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변환단층이 뭐예요?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달라짐에 의해서 깨졌던 단층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거를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그래요. 지구과학에서 수평 방향을 우리가 주향이라고 하거든요.
주향은 메인 디렉션이란 뜻이에요. 이 메인 디렉션은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메인 디렉션이잖아. 이 동서남북은 뭐야? 평면에서 잰 그런 방향들이죠.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거를 주향 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인 디렉션, 드리프트, 폴트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러면 정단층과 역단층은 무엇이냐? 자, 얘들은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주향 방향이 아니라 상하 방향의 뭔가의 운동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어떤 지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지층에 선생님이 이런 힘을 가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당연히 휘어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깨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딱 깨졌어. 깨졌어. 자, 깨졌다. 막 깨졌어.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그어볼게.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어디가 위야? 자, 여러분들 선생님 선 이렇게 그어볼게. 1번, 2번 해볼게. 자, 어디가 위죠?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위잖아.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왜 이러죠? 다시. 어디가 위죠? 이게 위고, 이게 아래죠? 자, 선생님 선 한 번 더 그어볼게. 이렇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이게 위고, 이게 아래죠? 자, 다시 일로 돌아와 봅니다. 어디가 위야? 여기가 위죠? 여기가 아래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상반, 하반이라고 불러줄 거야, 앞으로. 아시겠죠? 자, 힘 왔어. 빡빡 올라갔어. 이야, 올라갔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 상반이 하반보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이건 어떤 힘이 온 거야, 지금? 옆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걸 횡압력이라. 자, 이렇게 생긴 단층을 우린 뭐라고 하냐? 역단층이라 불러주고, 이거를 말로 표현한 보다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을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상반, 하반 다 그냥 집어치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끊어지면 위로 올라가겠지. 모양은 기억되죠? 이 모양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럼 이번엔 횡압력이 아니라 장력을 한번 선생님 줘볼게. 자, 장력은 어떻게 오는 게 장력이야? 지층이 이렇게 돼 있죠? 양쪽으로 판을 벌린단 말이야. 여기가 깨졌단 말이야. 자, 깨지면 또 여기 봐봐. 누가 상반이야? 여기가 상반이야. 여기가 하반이겠지, 그지?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 틈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맞물려 있는 채로 그냥 벌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장력에 의한 이런 단층을 뭐라고 불러준다? 정단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판구조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장정 기억하라고 그랬죠. 장정.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어차피 원리는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 지금 벌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V자 열곡에서 무슨 단층이 나타났었어? 그렇죠? 해령 V자 열곡에서 바로 이런 정단층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자,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주향이동 단층은 변환 단층이라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층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주향이동 단층이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주향이동 단층이었죠, 그죠? 자, 어때? 어렵지 않죠? 외우지 마시고 힘을 먼저 기억해서 이 모양을 상상하면 모양은 금방 나올 거야. 이름이 안 외워진다 그러면 장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역단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하다가 지워줬어. 자, 이번에는 어떤 지질 구조야? 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리는 그냥 암석 내에 존재하는 틈이나 균열을 총칭하는 겁니다. 총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이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암석에 이렇게 틈이 쫙 나 있어.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전리야. 알았죠? 암석의 모든 틈과 균열을 전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주상전리.
자, 주상절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게 기둥 모양의 전리다 그런 뜻이거든.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만약에 화산이 터졌어. 그럼 여기 뜨거운 용암이 막 안 흘러? 막 흘러서 막 내려가. 그러다가 여기 물을 만나. 왜 선생님이 물이라는 조건을 줬냐면 물은 온도가 굉장히 어때요? 낮죠. 그럼 여기랑 딱 만나면 어떻게 돼? 급격하게 식지 않겠습니까?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으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처음에는 이런 용암이었다가 얘가 급격하게 식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고체가 되면서 어떻게 돼? 쭉쭉쭉쭉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치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빼고 대다수들은 어때? 수축하게 돼. 그렇죠? 지들끼리 분자가 모이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축하게 돼. 이 중심으로 계속 수축하게 돼. 당연히 어때? 처음에 있었던 이런 맨질맨질한 그런 용암이 수축하면서 자기들끼리 응집하면서 다각형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는 이런 거북이 모양이죠. 거북이 등껍질 모양인데 이게 이 용암이 되게 막 두꺼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겠어? 이렇게 쭉쭉쭉 갈라지면 뭐가 되겠어? 이런 기둥 모양이 되겠죠. 자, 우린 이거를 기둥 모양 옆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상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상절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겠어? 어디서 나타나는 거겠어? 일반적으로 용암에 의해서 용암이 급격히 어떻게 된 거야? 식은 거야. 즉 용암이 온도가 급냉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용암이 식어서 된 암석을 다 뭐라고 그래? 화산암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화산암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화산암엔 유문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큰 건 현무암이지. 그러니까 제일 잘 흘러. 그러다 물과 잘 만나겠지. 여기서 좀 제일 흔해. 근데 얘도 나타나기도 해요. 얘가 잘 흐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르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등산 가면 이게 안산암질이거든요. 어쨌든 유문암질도 나타나긴 하지만 좀 얘도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자, 판상절리는 뭐냐? 판상절리는 과거에 굉장히 이 마그마가 못 나와. 그럼 여기는 뭐야? 심성암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게 이대로 식어. 그럼 돌이 되겠지, 그지? 어떤 돌? 심성암에 세 가지 돌이 있었지?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이 있었지? 이렇게 식었다 치자. 자, 그런데 이 위에 거대하게 누르고 있었던 암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해? 깎여 나가.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돼? 드러나게 되겠지. 이 녀석이 막 이렇게 생겼던 이 심성암이 드러나.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겠어. 막 드러나. 과거에 심성암이었던 게 막 드러나. 드러나면 어때? 이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눌렀던 무엇이 제거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눌렀던 무엇이 제거된다? 압력이 제거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꽉 눌렀던 책장에서 압력을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떼어내면 마치 다시 이 녀석이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양파처럼 이렇게 눌렸던 압력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틈이 생기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판상절리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름이 판상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넓적하게 있다고 하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책장처럼 마치 판때기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걸 판상절리라고. 그럼 판상절리는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 압력이 제거돼서 그래? 압력이 떨어지게 되어 나타나는 전리가 판상절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2번.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잘 나타날까요? 이 주상절리는 여러분들 바로 제주도 같은 용암이 분출해서 생긴 데서 잘 나타나고요. 판상절리는 어디서 나타나?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지만 우리나라 중생대 때 있죠. 중생대 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들, 에브리 마운틴, 모든 산들은 아니고 most, 알았죠? 거의 우리나라에 금강산, 설악산, 식장산, 대둔산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전리는 바로 판상전리가 됩니다. 이 외에 뭐 방상, 불규칙, 풍화, 층상전리, 암석의 모든 존재하는 틈과 균열은 다 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판상전리, 주상전리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찍어놓고 기억해 두셔도 되고요. 자.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때요? 주상절리 아름답죠? 제주도 가서 많이 봤죠? 와우, 너무 멋있죠? 기둥 모양. 자, 판상절리 보입니까? 판상절리 이렇게 쫙쫙 갈라진 모양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여러분들 산행하다 보면 보이는 여기가 판상절리, 여기가 주상절리.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외의 것들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과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